자, 먼저 월간 뉴스레터 박명석 큐레이터 함께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휴장 때는 보통 뭐 해요? 술 먹었는데요. 너무 솔직한. 금요일 저녁에는 휴방하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꾸밀 수 놀았습니다. 있잖아요. 아. 술을 마시며 네. 향후의 시장에 대해서 대토론을 했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방송용 멘트라도 네네. 좀 해주세요. 예. 네. 고민, 시장에 대한 걱정과 고민을 열심히 해서 오늘은 그래서 약간 좀 그 지난주에 이슈가 있었잖아요. 많이 있었잖아요. 네. 메타발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또 고용 지표도 나왔고, 뭐 테슬라 실적도 나왔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미국이 뭐 거의 뉴스 플로우가 아예 안 나왔어요. 이게 아무래도 독립기념일 주간이다 보니까 다들 그 뭐 불꽃놀이 보고 다들 이제 애국심에 고취돼가지고 마침 또 미국이 또 축구도 요즘 잘해요. 그러니까 월드컵도 잘하고 뭐 지금 뭐 몇 강 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 월드컵을 안 봐가지고 16강, 이제 16강. 예. 우리나라 안 나오니까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다들 이제 그런 얘기가 많았고 미국 거의 뭐 별 얘기가 아예 없었습니다. 예, 근데 그리고 나서의 어떤 피드백들과 리액션들을 쭉 정리를 해보면서 국내에서 나왔던 리포트들도 많이 봤고요. 네. 그래서 주말 사이에 뭔가 이 시장에 어떤 변화가 생긴 것들이 앞으로 하반기에 어떤 변곡점을 만들지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좀 해봤거든요. 예, 그거에 대해서 하나씩 좀 풀어가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요. 메타발 이슈부터 얘기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메타. 예, 뭐 지난주에 가장 큰 시장에 임팩트를 줬던 이슈이기 때문에 마크 저커버그가 이제 AI 에이전트의 개발에 대해서 좀 부진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시장이 이제는 진짜로 메타가 조금은 효율을 챙기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죠. 네. 예, 그러니까 캐펙스 투자를 계속 하다가 이제는 돈을 좀 수익을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하려는구나라는 쪽으로 어느 정도 확신을 좀 갖게 됐죠. 원래는 이제 아직까지는 메타가 명확하게 밝힌 건 없습니다만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게 자꾸 새 나오니까 진짜로 그런가 보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 첫 번째가 이제 반도체가 많이 무너졌던 거였죠. 그래서 그럴만 하기도 한 게 캐펙스 중에서 메타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했습니다. 굉장히 컸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이 메타였기 때문에 요런 게 하나가 그 되게 큰 골이 하나가 약간 흔들리기 시작한다고 하면 이 결국에는 이 캐펙스는 반도체로 들어가는 돈이라고 우리는 상수처럼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러면 원래 지금까지 반도체 종목들이 급등을 했었던 배경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조금은 앞서갔을 수 있다. 너무 과도하게 속도를 빨리 당겼을 수 있다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였는데 네. 그럼 왜 우리가 과속을 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첫 번째 LLM 매출이 급성장하고 있었다. 오픈 AI와 엔트로픽이 계속 매출이 상승하면서 증가하면서 엔트로픽 같은 경우에는 올해에 흑자 전환까지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 기업들이 돈을 벌면 결국 캐펙스는 꺾이지 않을 것이다. 더 증가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빅테크는 어차피 돈이 많아. 그러니까 어차피 계속 돈을 쓸 수 있어 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프리캐시 플로우에 대해서 조금은 불안한 모습들이 계속 감지가 되고 있었고 그리고 부채를 좀 발행하기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이게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던 차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LLM 모델 간의 경쟁 구도가 계속 지속될 것이다. 치열하게 지속될 것이다. 그래서 LLM 기업들은 뭐 구글이나 엔트로픽이나 오픈 AI 넓게 봤을 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런 기업들도 계속 자기 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존까지 이들이 계속 경쟁하면서 돈을 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였는데 여기서 만약에 메타가 조금 이탈하고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조금씩 캐펙스에 대해서 효율화를 생각하게 된다면 그러면 반도체에 대한 투자 논리는 조금 우리가 앞서갔다라는 걸 인정해야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메타가 그러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우리가 부정적인 시각에서는 반도체 구매 속도 조절, AI 경쟁 위축 이런 꿈의 크기를 키워왔던 것들을 좀 줄일 수 있는 거지만 긍정적 시각으로 보면 이제 선택과 집중할 수 있는 거잖아요. 메타가 굳이 지금 저 앞에 보셨던 그 3대장과 여기랑 꼭
겨뤄서 이겨내야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메타만의 길을 가면 되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면 신사업에서 현금을 창출하고 그걸로 AI 재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AI LLM만 하자고 하는 건 아니니까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보면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마크 저커버그가 앞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AI 투자로 인한 더 큰 이점을 누릴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알렉산더 왕이라고 이 사람이 그 중국에서 되게 유명한 그런 수재예요. 알렉산더 왕. 예, 오. 되게 유명했던 사람인데 그 스케일이라는 AI를 개발해가지고 스케일. 예, 메타가 이렇게 데려왔어요. 오. 예. 근데 거기서 이제 이 사람이 그래서 총괄을 하고 있는 거죠. AI 개발 총괄을 하고 있는 건데 얘기가 나온 김에 말씀드리자면 뮤즈 스파크 이게 메타가 개발하고 있는 AI잖아요. 요거의 차기 업데이트가 곧 출시될 예정이고 코딩 및 에이전트 기능이 대폭 개선돼서 다른 주요 모델들과 경쟁력을 갖추게 될 거다. 이 업데이트를 하루빨리 선보이고 싶다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건 메타가 AI를 포기했다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예, 요게 이후에 후속으로 나왔던 얘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메타도 AI 그 에이전트를 계속 끌고 갈 건데 지금 조금씩 효율화를 생각하면서 가는 것뿐이지 AI를 놓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들만의 색깔을 분명히 보여줄 것이다라고 해석한다면 우리가 조금 빨리 가기는 했지만 그래도 계속 갈 것이다라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틀리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AI 에이전트 시대는 이제 시작이고 인간을 부유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전술적인 어떤 수정들은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일단은 뭐 시장은 여러 가지 판단을 하겠지만 지금은 반도체 과속에 대해서만 조금 밀어냈다. 1차적인 판단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예. 과연 이게 또 메타만의 문제일까라는 물음표를 던졌네요. 네, 그래서 이게 1차적으로는 반도체 과속에 대해서 조금 제어하는 곳으로 하지만 방향성이 틀리지 않았다면 방향은 다시 올라가겠죠. 그리고 2차적인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메타만 이렇게 한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메타만 지금 유유 컴퓨팅 자원을 수익화하고 맞춤형 칩 뭐 이런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엔트로픽도 맞춤형 AI 칩 개발을 할 거고 그리고 뭐 구글의 어떤 터보 퀀트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들 입장에서 계속 효율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을 아마 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는 결론적으로는 이제 토큰 비용이 아예 부담이 안 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테슬라에서 직원들 토큰을 너무 많이 쓰니까 너네 $200씩만 써.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하루에. 네. 예.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점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 캐펙스를 덮어놓고 늘릴 것이다 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좀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2차적인 판단으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효율화를 추진하면서 수익화를 생각하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하이퍼스케일러가 상반기에 주가가 계속 부진했잖아요. 그렇죠. 그 부진했던 이유는 아시겠지만 돈을 쓰는 주체고 이제 돈을 버는 주체 반도체만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면 이들이 조금씩 이제 주가의 어떤 반응이 좀 나올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은 그 중에서 이제 미래셋에서는 구글이 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 측면이고 이렇게 되면은 뭐 물론 주식시장에 돈이 계속 들어오면 다 같이 AI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가 같이 가겠지만 이렇게 되면 AI 하드웨어 그러니까 반도체를 위시했던 종목들이 상반기만큼의 속도로 가기는 좀 어렵다. 수급을 나눠 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상반기에 이 정도로 벌어졌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여기 멈춰 있거든요. 그 배경이야 뭐 제가 말씀드린 거고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겠지만 여기서부터 이거를 갭을 좀 좁혀간다면 이들도 계속 올라가고 여기도 계속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도 어쨌든 전반적으로 지금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알파벳도 그렇고 엔트로픽도 그렇고 최근에 콜로서스 그러니까 XAI의 데이터 센터를 임대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되게 불리하게 계약을 했대요. 알파벳이나 엔트로픽이 돈을 엄청 많이 주는 쪽으로. 지금 필요하다 보니까. 네, 그쵸. 결국에는 필요하니까 돈을 많이 쓴 그쵸.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수요에 대해서는 우리가
걱정할 건 아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효율화 작업을 조금 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빅테크 실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걱정하지는 않는 게 뭐 클라우드가 특히 알파벳이 그 제미나이를 활용해서 AI 클라우드 사업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에 돈이 계속 들어오면 메타처럼 효율화를 굳이 할 필요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들의 캐펙스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괜찮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시장이 조금씩 돈 버는 기업, 이제는 지수단도 많이 올라왔잖아요. 돈 버는 기업이 뭐야, 효율화할 수 있는 새로운 기업이 뭐야라는 것들을 찾았을 때 최근에 금리도 높고 이러다 보니까 배당주 쪽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JP모건의 배당주 탑픽들을 보면 배당주라고 해서 막 우리나라처럼 막 금융주 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아마존, 브로드컴, 알파벳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이제 수급을 계속 나눠 먹는다라는 가정을 우리는 하반기에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반기엔 무조건 반도체였다면 하반기에는 이제 뭐 조정도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수급의 어떤 이동도 나올 수 있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무조건 반도체에서는 조금씩 확장을 해야 되는 게 지금 구간들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난주 이제 메타에서 남는 AI 자원을 판다라는 얘기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AI 자원의 사양이 뭐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부터 아마존이 과거에 이제 뭐 연말이나 이게 세일 때 트래픽이 너무 폭증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많이 늘렸다가 요게 이제 또 시즌이 아닐 때는 남잖아요. 그걸 그렇죠. 어떻게 활용할까 하다가 결국 그걸 이제 판매를 하면서 그런 것들도 이제 수익화 작업을 통해서 아마존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제 메타의 이번 결정도 아마존의 그것과 비슷할 수도 있다. 혹은 이제 남는 것 중에서 별로 이제 필요 없는 거 그 파는 거야. 그 뒀다 뭐해. 팔지. 뭐 이런 분석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제 돈을 버냐 안 버냐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은 돈을 많이 쓰니까 버냐 안 버냐의 게임이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고 계속해서 이제 검증 절차가 펼쳐지게 될 거라는 게 월가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이제 M7 종목들에 대한 밸류를 그동안은 막 나스닥 엄청 오르고 M7 엄청 올랐잖아요. 10년 동안. 근데 이제 앞으로의 흐름에 있어서 다시 가치주의 재평가 시기가 올 것이다. 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수급이 M7 종목보다는 그런 종목들로 지금 퍼져서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하반기에 조금 과연 좋을까에 대한 좀 의문도 들고 있다라는 의견이 분분하게 지금 되게 나뉘어요. 맞아요. 워낙에 이제 시장에서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전 AI 관련한 고문의 발언, AI를 위한 FDA는 없을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이 AI가 그 전반적으로 수요만 줄어들지 않으면 네.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제 방향성은 틀리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어쩌면 메타가 이렇게 줄이는 것도 수요를 건드리는 걸까? 얘기를 했던 건데 이렇게 생각을 좀 확장하면 그건 아니다라고 가는 거고 네. 그들이 좀 효율화를 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AI에 대해서 막 미국이 어떤 정부가 좀 제한을 걸었었잖아요. 특히 엔트로픽에 최근에 미토츠 5가 나왔을 때 그러면서 외국인 제한을 걸거나 이런 것들이 나와서 혹은 혹시라도 이렇게 되면은 결국 다 이렇게 제한들이 생기고 뭔가 제약계의 FDA처럼 뭔가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구조로 가려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쵸.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전 AI 고문이 그런 방향은 아닐 것이다. 그렇게까지 시장이 억제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네. 전체적으로 수요는 계속 있다라는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화면 좀 넘겨주시면 뭐 마크롱부터 모디까지 전 세계가 지금 주요 기술 기업 CEO들과의 대화를 할 정도로 온 세상이 AI 목마르다는 점에서 우리가 너무 미국의 어떤 메타가 조금 줄이려고 하는 거 그거 가지고 뭐 AI 수요가 억제된다라고 볼 수는 절대 없는 거죠. 그리고 넓게 봤을 때는 이제 피지컬 AI까지 우리는 계속 갈 거잖아요. 그렇게 간다면 요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아마존이 AI 기기를 얼마나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는가에 대해서 CNBC와 인터뷰를 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금 개발 중이고 정말 신나게 개발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가게 된다면 계속 수요는 좀 더 확장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다가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온 디바이스로 가야 되고 온 프레미스, 피지컬 AI 이런 쪽으로 계속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요걸 근데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빅테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효율화 시켜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지금은 LLM 시대지만
이런 비슷한 거 뭔가 디바이스 하나를 만들 거잖아요. 그럼 여기 들어가는 메모리까지 다 계산을 해야 되는 그쵸,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너무 비싸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든 효율화하는 작업을 할 해야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피지컬 A까지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일들은 계속 지속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봐야 되고요. 결론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기를 AI는 인터넷보다 크다 이런 얘기를 왜 했냐면 그 닷컴 버블이랑 자꾸 비교를 하니까 예, 그거랑 비교할 건 아니다 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그 반도체에 너무 이제 우리가 과몰입이 돼 있으니까 반도체의 어떤 그거를 저해하는 거는 약간 악이고 반도체를 땡겨주는 거는 롱으로 봐주는 건 선이다. 약간 선악구도가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저는 오늘은 약간 좀 소신 발언을 하면 상반기와 하반기는 분명히 다를 것이다. 예, 그런 변곡점에 지금 시장이 놓여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상반기 그리고 작년에 연말에 엄청나게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이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빠르게 올랐잖아요. 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납득, 오케이, 그래, 실적 좋아지지. 그런데도 저평가지. 근데 속도는 이제 빨랐던 것은 인정을 하는데 이제 그쵸. 앞으로는 이 하반기 그리고 앞으로의 흐름이 계속 이제 증명을 명확하게 해내고 그게 이제 실적이 되는데 실적도 되게 뜯어보겠죠. 그쵸. 그냥 예. 뭐 좋네 많이 느네 이게 아니라 요거 좀 보자. 이거 약간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해봐 하면서 이제 굉장히 뭔가 이제 저 오늘 많이 이상해요. 사감님 컨셉인데 이렇게 이제 다 들여다보면서 관련한 기업들을 그렇겠죠. 더 세밀하게 예. 관찰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최근에 논란이 됐었던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눠봤고요. 쉬는 사이에 고용 데이터 발표가 됐네요. 요거는 그러니까 아니에요? 금요일에 나왔던 거. 금요일에. 목요일 밤에 나오고 금요일에 제가 얘기를 했던 거. 네네.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볼까? 예, 그거를 좀 가져온 네. 건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고용은 예상치 11만 건이었는데 반토막이 나왔습니다. 근데 배경은 이제 레저 및 적객업이 많이 빠졌다였고요. 요거에 대해서 지난주에 좀 말씀을 드렸던 건 뭐야 월드컵 이슈가 좀 생각보다 크지 않았나? 라고 추정을 했었고 그리고 실업률이 소폭 내려왔는데 그 배경은 경제활동 참가율이 이만큼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떨어진 건 연초 이후에 노령층의 은퇴 영향이 컸고 그리고 나서 25세에서 34세 취업자 급감이 있었다가 최근에는 이제 국외 출생자 영향이 좀 크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국외 출생자라고 한다면 뭐 이민자 가정의 네. 어떤 저학년 저숙련 레벨의 대규모 이탈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계속 뭔가 변곡점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미국의 고용도 전반적으로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점점 떨어지는 거고. 네. 예, 근데 그 배경을 보면 저학년 저숙련 노동자들이 좀 있다라는 거를 생각했을 때 AI가 뭔가 변화를 좀 만들고 있구나라는 추론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예상치랑 너무 다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크게 신뢰를 할 수 없다라는 얘기도 있어서 좀 더 그러니까요. 봐야 돼요. 그래서 추후 상향 수정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시장에 큰 임팩트를 주지는 못했다. 신뢰도가 높지 않았다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미국의 고용은 안 좋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네요. 예, 계속 지금 마이너스로 돌고 있죠. 예, 월간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좀 둔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덕을 봐야 된다면 뭐 미국의 경기가 불안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니라는 분석이 나와서 거기서 또 투자 포인트를 하나 찾아본다면 금리는 좀 떨어졌던 거죠. 예, 결국에는 고용 지표가 지난달에는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하면서 금리가 쭉 올라가서 금리 인상 우려까지 갔다면 이번 달에는 뭐야 엄청 조금 나왔네? 그럼 금리 인상까지는 안 해도 되겠네 하면서 특히 단기물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는 성장주,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월 평균 수익률이 좀 높았다라는 게 하나증권 리포트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퀄리티 지수, 퀄리티라고 한다면 이제 실적도 좋고 배당도 잘 주고 그런 기업들 상승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니까 이 두 개를 여러분들이 섞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미국에서 S&P 500에서 좋았던 게 반도체, IT 하드웨어, 미디어, 제약바이오, 소프트웨어 순이었다고 하더라고요. 2% 넘게 올라갔던 섹터들, 요 섹터들의 어떤 확장이 좀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 실제로 최근에 미국 헬스케어 좋고요.
소프트웨어 올라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반도체 뭐 등락은 있지만 어쨌든 방향은 틀리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뭐 속도의 어떤 문제일 뿐이지 방향은 위쪽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아마 당분간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AI 관련한 기업들 이야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가 AI에 많이 투자하는 기업들은 다르다. 네. 뭐가 다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고용과 관련된 내용인데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게 경제활동 참가율이 둔화되고 네. 있다 했잖아요. 근데 그게 국외에서 들어온 노동자들이 그게 좀 줄어든다였잖아요. 그쵸. 근데 보니까 AI에 돈을 많이 쓰고 있는 컴퍼니들은 워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뉴스로는 우리가 막 감원한다 이런 예, 얘기 하도 그러게요. 들어서 근데 실제로 뜯어보면은 이제 늘고 있는 그 기사를 저도 사실 몇 개월 전부터 계속 봤거든요. 그러게요. 그 AI로 뭔가 효율화를 또 시키면서 거기서 또 다른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발생하나 봐요. 그래서 AI에 많이 투자하는 기업들은 지금 계속 투자를 쏟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완연하게 어떤 효율화가 되면서 기업들이 계속 감원을 확 줄여버리는 그 구간까지는 안 간 거죠. 지금 어쨌든 계속 돈을 써야 되고 계속 뭔가를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그래서 AI에 많이 투자하는 기업들은 오히려 고용이 또 늘고 있다라는 것도 흥미로운 부분이어서 이게 결국에는 넓게 봤을 때 경기로 보면 또 K자가 이렇게 발생하는 거구나. 네. 그래서 AI에 투자하는 게 결국에는 지금에야 어떤 뭐 비용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쁜 건 아니구나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AI 기술을 요구하는 채용 공고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이게 기업들이 어느 정도 확신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냥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간단히 한번 언급해봤습니다. 자, 달러의 강세는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강달러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 지난주에 그래도 조금 꺾였죠. 꺾였던 배경은 고용 데이터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줄어들면서였는데 어쨌든 지금은 계속 100을 넘거든요. 달러 인덱스가. 그래서 강달러가 과연 지속될까? 그래서 요거를 리포트 분석 글들을 좀 보여드렸었는데 지난주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연준의 워시 의장이 과연 지금 상황에서 뭐 고용도 이렇게 됐는데 금리 인하를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물어봤거든요. 근데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해요. 뭐라고요? 워시는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다. 되게 애매한 발언이죠. 그러니까 워시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인상을 할 건가요? 라고 물어봤는데 아, 워시가 해야 할 일을 한다. 네. 그러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는 인상을 물어봤는데 해야 할 일? 근데 그럼 지금 뭐 이렇게? 인상을 물어본 건 아니고요. 어. 지금 고용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느냐. 예. 그럼 워시는 뭐 연준은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평소 같았으면 인하해야지. 이랬을 거잖아요. 근데 자꾸 그런 말을 안 하고 워시가 알아서 잘할 거야. 워시가 만약에 인상을 해야 되면 이거 인상을 할 하겠지. 거야. 예, 약간 이런 쪽으로 용인을 해줘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거는 이제 결국 강달러를 억제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쵸.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다만 지금 뭐 연준 내부적으로 자꾸 잘못된 방향으로 가려고 할 수도 있지만 워시가 훌륭한 사람이니까 알아서 잘 할 거다라고 내부적으로 어떤 그 알력 다툼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자꾸 트럼프 대통령이 해요. 뭐 트럼프 진영에서는 그들이 자꾸 트럼프를 오히려 안 좋게 만들려고 금리 인하를 못하게 한다라는 쪽으로 좀 방향을 잡고 있더라고요. 뭐 어찌됐든 지금 금리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을 안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예전에는 뭐 조금만 전에는 빨리 금리 인하해야 된다, 뭐 투레이트 파월이다 이런 압박이 없어졌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그래 그 워시가 다 생각이 있는 거겠지라고 해석하게 시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장선인지는 모르겠는데 최근에 미국 쪽으로 글로벌 펀드의 유입액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에버리지가 요 그 짙은 색 라인이거든요. 평균보다 2026년에 속도가 엄청나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요게 2%를 넘어섰고 과거에 정말 강했을 때보다도 점점 더 미국 쪽으로 들어가는 자금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문제고 어쨌든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그리고 또 AI 때문에 물가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성장에 대해서 기대치가 조금 낮아지고 있는 게 있는데
그 성장성의 어떤 타격을 얘기를 했을 때 과연 물가로 인해서 어떤 나라가 가장 큰 성장성의 타격을 입을까? 가장 작게 입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강달러가 나오고 이 고물가와 고금리 하에서는 미국으로 자금이 조금 쏠리고 있다. 그럼 이 고물가와 고금리가 과연 지속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 일단 당장 없어지긴 어렵잖아요. AI 투자를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고 그쵸.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 쪽으로 좀 가는 거고요. 그 돈은 계속해서 지금 기술주 쪽 기술주 펀드 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기술주가 뭐 전체적으로 아까 AI 전 분야를 얘기하는 거라면 네. 지금 기술주 전반적으로 좀 뿌려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미국 쪽으로 강달러가 지속될 경우에 대해서는 미국 그리고 테크주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분석까지 한번 볼까요? 네. 그래서 강달러가 네. 시장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뭐라고 하냐면 AI 투자 해치 수단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AI로 인해서 미국 외의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돈을 벌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일본, 대한민국, 대만 뭐 이런 쪽으로 돈을 벌었는데 그쪽의 통화가 자꾸 약하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일단 그쪽에 투자는 하되 이 정도까지 올라왔으면 조금 리스크는 있으니까 네. 그 환율로 이제 약간 해지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달러는 화는 달러 쪽에 투자를 하고 그 신흥국 쪽에 주식 쪽에 또 투자를 하고 그쪽이 이제 좀 안 좋을 때는 달러로 해지가 되니까 그래서 이쪽 통화가 점점 더 약해지는 거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쩌면 그걸 생각해 보면 그러면 이쪽에 그 아시아 국가들의 투자했던 주식이나 이런 것들과 그 환의 관계가 그 나라의 어떤 펀더멘털이 약해서 환이 자꾸 떨어지는 건 아닐 수 있겠다. 해지 수단으로 활용하는 걸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환율 여러분 어렵죠? 그래도 이해해야 합니다. 계속 들어보도록 하죠. 그런데 모든 지표가 강달러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강달러가 계속 지속된다면은 네.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계속 미국과 미국의 달러 이런 쪽으로만 봐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전 단기적으로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름까지는 좀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결국 물가 압박이 강해서 강달러를 가리키는 거니까 어쩌면 유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걸 언젠가는 금리가 좀 반영을 하지 않을까요? 지금 유가는 여기까지 떨어졌는데 유가랑 금리가 동행하다가 최근에는 그게 지수가 많이 떨어졌어요. 유가는 계속 떨어지고 금리는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을 해준다면 금리가 조금 더 하향될 수도 있고 강달러 압박도 조금 안정화가 될 수도 있겠죠.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막 확산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달러의 약세로 조금씩은 이제는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있고요. 달러의 약세가 나타나면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환율로 인한 외국인 수급의 변동성 또한 어느 시점에서는 조금씩 완화가 될 수 있겠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 배경 중에 하나가 이제 금 가격인데 금은 달러의 반대로 가잖아요. 근데 5월 이후 첫 주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5월 이후에는 달러가 계속 강했던 거고요. 5월부터 지금 7월까지 오는 구간에서 그래서 외국인 매도가 더 많이 나왔다는 거고요. 지금부터는 강달러도 어느 정도 임계점에 처해 있으니까 금 가격이 조금씩 반등하는 걸 봤을 때 어쩌면 강달러 압박이 조금씩 완화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증거로 삼을 수가 있는 거고 실제로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도 계속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부분들 참고해서 어떤 시장의 어떤 수급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난 금요일에 휴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좀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지 못했던 부분들을 오늘 또 명성님께서 하나씩 짚어주고 있는데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가지고 오셨어요. 네, 요거 반등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좀 부여할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도 뭐 어떻게든 6만 달러 때는 좀 짚어주니까 우리가 뭐 볼 수 있는 지표가 없었잖아요. 네. 유럽 증시 좀 올랐고 그리고 뉴욕 증시를 봐야 되는데 뉴욕 증시가 쉬었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 어떻게 움직였나 하고 보니까 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주말 사이에 그래도 6만 달러 위쪽으로 올라왔으니까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 이번 주 출발을 긍정적으로 기대해도 되는 지표인 것 같고요.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이 요것도 얘기했어요. 암호화폐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뭐 지난주에 그거 잠깐 전해드렸잖아요. 돈 엄청 벌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으로. 8천억이었나요? 예, 그래서 뭐 최근에 신경을 잘 안 쓴다. 이미 뭐 그런 벌어서.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중요한 문제다라고 언급을 해주면서 나 그렇게 많이 벌었는지 몰랐는데 그거 우리 가족들이 하는 거라 난 몰랐어. 예, 이러고 넘어가서 뭐 계속 그 클래리티 법안이 언제 되느냐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코인 시장의 가장 궁금한 부분은 스트래티지가 코인을 조금씩 팔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요소도 있지만 양방향 변동성을 일으킬 수 있다. 일단 팔 때는 수급이 매물로 나오는 거니까 그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JP모건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무디스에서도 양자가 장기적으로는 변수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제일 어떻게 보면은 좀 생각 많이 하시고 걱정하시는 게 양자의 발전이더라고요. 네. 예, 양자가 발전하면 결국 비트코인의 암호를 막 풀어낼 수 있다라는 것들이 점점 시간이 좀 빨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막 행정명령에도 서명하고 이렇게 당기기 시작하니까 그런 것들은 또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일단 나와서 네. 양자의 발전과 비트코인의 강세는 약간 양립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시장이 갖고 있는 잠재적인 불안 요소더라고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 사이 그 뉴스가 또 되게 화제던데 쿠팡 주식을 네. 최근에 18번인가 뭐 엄청 사고 팔았다고. 근데 지금도 실제로 한 2억을 들고 있대요. 그리고 이제 그 쿠팡이 이제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 전후로 해가지고 또 매수 매도를 꽤 많이 했다. 그래서 좀 이제 쿠팡에 대한 편을 지금 드는 거냐 트럼프가 뭐 이런 얘기까지 뭐 그럴 수 있죠. 나오고 있는데 뭐 네. 편드는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기업 네. 투자한 게 뭐 그냥 S&P 500을 투자하지 뭐 근데 이렇게 개별 미국에서 정보를 그 하는지. 쿠팡에 대해서 관심이 많긴 많더라고요. 그래요? 투자자들이 많더라고요. 예, 현지에서도. 뭐 정치권에도 좀 많고. 신기하네요. 예, 그렇더라고요. 자, 이란 소식이 주말에 있었습니다. 테헤란로에 이란 국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였는데 지금 엄청난 장례식을 시작을 하고 있다고요. 네, 이란의 그 알리 하메네이 네. 그러니까 그 지금의 그 지도자의 아버지죠? 네타냐후의 아니요. 네타냐후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네. 그 누구죠? 무슨 하메네이 한 명 더 있잖아요. 예.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박한도 그러네요. 교수님만 생각이 안 나. 하도 오랜만에 전쟁 얘기를 해가지고. 뭐죠? 예. 네 글자잖아요. 네.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네. 알리 하메네이는 이미 네. 전쟁 초기에 사망을 했죠. 미사일을 맞고 죽었던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의 장례식을 지금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 얘기를 왜 하냐면 미국이랑 이란이 회담도 잠깐 중단하고 장례식 기간에는 이거 한 일주일 한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동안에는 우리가 뭐 신경 쓸 이슈가 없어졌습니다. 예, 일단 조용히 지나가자. 뭐 장례식은 잘 치러라. 뭐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아요. 모즈타바. 아 맞다 모지타바. 죄송해요, 네. 여러분. 네타냐후라는 이름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 네. 근데 네타냐후 얘기도 있어요. 네, 네타냐후도 누가 실권자인지 알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최고다. 네타냐후 마음대로 못한다. 네. 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뭐 어쨌든 이 전쟁을 끝내는 건 내 손 안에 달려 있다. 내가 주도권 잡고 있다라는 걸 계속 표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유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가 되는 거고, 이거 다시 돌리면은 그러면 아까 봤던 것처럼 물가 압박도 좀 완화될 때까지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 시간을 견뎌내면 금리도 좀 떨어질 거고 강달러 압박도 완화될 거고 우리가 걱정하는 수급도 좀 풀릴 수 있다라는 걸로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원유 수송량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어쨌든 우리가 이런저런 고민도 하고 변동성 구간에도 있고 뭔가 수급의 어떤 이동도 걱정하고 이러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시간이 지나가고 가을 겨울에는 아마 좀 더 편안한 장이 오지 않을까 조금씩 기대를 해봅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골드만삭스가 분석을 내놨는데 네네. 이란 전쟁이 그래서 이런 유가 원유뿐만 아니라 전력과 금속의 수요도 강화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 왜냐하면 이란 사태가 결국에는 뭐 전기차 보급 증가,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망 투자, 국방비 비출, AI 경쟁 심화, 뭐 이런 것들까지 계속 얘기를 파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원유뿐만 아니라 이런 수요를 강력하게 높여준다라는 점에서 물가는 아마 계속 떨어지기는 어려울 거예요. 지금은 유가가 떨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계속 뭔가 그 안에 박스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폭스콘 특징주 보겠습니다. 폭스콘 뉴스부터 볼까요? 네, 반도체 얘기 그래서 간단하게 관련된 내용들 몇 개 나와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폭스콘의 2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40% 급증했다고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요거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엔비디아의 최대 서버 제조업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AI 수요는 달라진 것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미국의 무역 적자가 확대되는 구간에서 요거 보니까 임포티드 그러니까 미국으로 들어가는 수입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됐었거든요. 요거 보니까 결국에는 여기 보시면 컴퓨터, 반도체, 통신 장비를 포함한 데이터 센터 장비를 지속적으로 수입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확대된 것이다. 그래서 지금 어떤 대한민국의 수출을 봐도 그렇고 미국의 수입을 봐도 그렇고 폭스콘의 실적을 봐도 전반적으로 펀더멘털적으로 무너진 것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이크론은 주말 사이에 일본 메모리 공장을 착공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본 히로시마에 있는 반도체 공장을 1조 5천억 엔 규모로 확장하는 공사에 착수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일본에서도 이 프로젝트에 최대 5천억 엔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만약에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둔화되는 거면 이렇게 막 일본 경제 산업성에서 나와서 5천억 엔 지원하고 뭐 이럴 리가 없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그냥 그 속도에 대해서만 고민을 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블룸버그에서는 AI가 한국 경제를 이만큼이나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차트를 좀 보여주더라고요. 무슨 차트예요? 이게 한국의 그러니까 익스포트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게 AI가 결국에 한국 경제를 이렇게 많이 끌어올렸다. 반도체가 그만큼 수출이 잘 되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근데 다만 레버리지가 너무 과도하긴 하다. 예. 마이크론과 테슬라, 엔비디아도 본주와 이 레버리지의 차이가 요 정도 나는데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레버리지가 막 4배씩 나버리니까 차이가 이게 레버리지도 그렇고 인버스도 그렇고 그러니까 계속 변동성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거든요. 이러면 펀더멘털과는 관계없는 그런 주가의 변동성은 우리가 뭐 감내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계속 되는 거겠죠. 네. 자, 그리고 뭐 인텔은 18A 수율 변동성이 개선됐다고 합니다. 이런 거는 1.8 나노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 아직까지 다들 믿을 수 없다라고 보시겠지만 그래도 인텔은 뭔가를 계속 하고 있고 파운드리 쪽으로 긍정적인 뉴스를 많이 내주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 소식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테슬라의 2분기 인도량이 대폭 상회를 했는데 주가가 막 급락을 했잖아요. 금요일 아침에 보니까. 그래서 그에 대해서 혹시 뭐 실적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요거는 국내에 있는 리포트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삼성증권의 리포트고요. 테슬라가 결국 2분기 판매 대수 좋았고 인도량 좋았기 때문에 시장은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 그냥 세론이었을 뿐이다라고 보시더라고요. FSD가 가져올 현금 흐름 개선 효과, 그러니까 요 컨센서스를 상회했다라는 거는 뭐 지난주에 다 전해드렸던 그런 내용이고 메가팩 설치량도 기대치에 비해서 조금 적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역대 2번째이기 때문에 ESS 향도 잘 팔리고 있다라고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그 인도량은 발표가 됐고 실적에서 관전 포인트는 숫자 찍히는 건 이제 알 텐데 그러면 요걸로 인해서 FSD 구독자, 자율주행 구독자가 늘어났을 때 과연 원래 이 정도 인도량이 찍히던 것의 테슬라의 실적과 이 지금은 이 FSD가 늘어나면서 거기서 효율성으로 수익이 더 늘어났을 텐데 그걸로 인해서 실적이 좀 더 늘어나면 그러면 시장은 훨씬 더 좋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과거와는 또 다른 그런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어서 FSD 구독자 증가에 따른 영업 현금 흐름 개선까지 기대를 좀 하고 있다라는 분석이었고요. 8월에 옵티머스 양산 전망도 있다고 합니다. 뭐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아직도 모르죠. 네. 테슬라는 맨날 발표한다 그래놓고 좀 늦어지기는 하는데 그래도 요거까지 나오면 어쩌면 뭐 가을로 가면 이제 피지컬 AI에 대해서 좀 더 시장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도 있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테슬라 주주분들은 최근에 왜 주가가 미리 그 뭐라죠 판매량 발표하기 전에 오르고 떨어졌는지가 궁금하실 텐데 사실 스페이스X에 연동된 뭐 그 흐름도 뭐 좀 그런 얘기를 것도 많이들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스페이스X와 관련해서도 네. 뭐 내용이 좀 있었는데 많이 샀대요. 사람들이. 누가요? 특히나 국회의원들이 뭐 공화당 어이구. 의원, 뭐 민주당 의원 IPO 하고 나서 뭐 열심히 샀다. 아,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이고 뭐 국방부를 관할하는 하원 군사위원회 위원이고 저거는 우리나라처럼 그런 뭐 이해상충 몰라요. 없나? 충돌에 대한 뭐 없나? 몰라요. 미국은 미국은 주식에 날아서 그런지 무서워. 뭐 이런 거 많이 샀다고 네. 하고요. 근데 또 재밌는 기사, 재밌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나는
일론 머스크랑 친하다.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 주식을 좀 기부할 거다라고 기부요? 예. 저 이게 잘못 해석됐나 하고 봤더니 스탁 도네이션이라고 진짜 돼 있더라고요. 누구에게요? 뭐 정부한테 좀 나눠준다 뭐 이런 얘기겠죠. 아, 정부가 또 스페이스X 지분 가져가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기부? 뭐 얘기된 내용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일론 머스크가 뭐 답변은 안 했어요. 답변은 안 예. 했죠? 근데 어쨌든 그만큼 중요한 그런 건가 보다. 네. 예.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우리 쉬는 사이에 우리가 또 짚어봐야 될 내용들을 차분하게 하나씩 들어봤고요. 자, 오늘은 저희 3프로 핫딜에서 두 가지 제품 오늘도 준비했는데 지금 장마 기간이라서 진짜 습하잖아요. 습해서 뭐 보일러를 트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에어컨에 송풍 기능 뭐 이런 걸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냥 요거 한 대 들으시죠. 요거는 이제 여름에 필수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요거 이제 들으시면 뽀송한 여름을 여러분들도 경험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쿠첸의 20리터짜리 제습기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최초로 27만 9천 원에 준비를 했는데 요게 하루에 20리터까지 초강력 제습이 된대요. 강풍 모드는 41.3데시벨인데 굉장히 조용하다고 합니다. 에너지 1등급 효율을 자랑을 하고 있고요. 요거 이제 올해 5월에 출시된 최신형 모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 너무나 뽀송한 여름을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2026년 오토스윙 제습기 27만 9천 원에 가져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여름에 또 우리가 지금 비 올 때 칼칼한 국물 땡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랜만에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6대장의 육개장 10인분 구성으로 1인분에 4,000원도 안 합니다. 3,980원 꼴로 준비한 제품이고요. 요거 3차 앵콜이죠. 39,800원. 드셔보셨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육개장을 먹지 않았던 여돈도 먹는다. 육대장. 저는 이제 저 대파 많이 올라가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우거지 해장국이랑 좀 다르긴 하네. 그거는 약간 깊고 약간 진한 맛이었다면 요거는 약간 칼칼함이네요. 쏘는 맛이죠. 쏘는 맛. 시장도 쏘기를 바라는 매운맛으로 오늘 국장의 상승을 기원하면서 칼칼한 육개장을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옛날 전통 육개장 4팩에 한 팩 더 드립니다. 5팩. 요거는 총 2인분씩 5팩이기 때문에 총 10인분 구성으로 4만 원에서 200원 뺀 39,800원을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지금 바로 영상 안에 링크 통해서 꼭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맛있게 드시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 월간 뉴스 됐던 박명석 큐레이터와 함께 했고요. 잠시 후에는 금시공의 장우진 대표와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